안녕하세요. 이상식입니다. 이제 이형식 파트인데요. 이 이형식 파트,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형식과 오형식이에요. 근데 이형식과 오형식에 공통적으로 있는 주요소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보어입니다. 보어. 이 보어에 대한 개념을 그냥 주어에 대한 수식어, 목적에 대한 수식어 이렇게 단지 암기지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정확한 감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활용하는 면에서 상당히 애들이 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말하는 거지만 암기가 아니라 이 형식이 어떤 느낌으로 쓰이는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파트를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좀 이 형식의 확장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파트 1에서 잡고요. 파트 2는 파트 1을 가지고 확장해서 진짜 이 형식 감각이 어떤 느낌인지 활용할 수 있도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식 1을 보면은요. 자, 개념을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이 형식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요소가 주어, 불완전자동사, 보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불완전자동사가 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도면 한번 봅시다. 자, 주어는 명사 자리죠. 그 다음에 동사, 이게 불완전자동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요소는 하나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사선 표시를 했습니다. 사선 표시는 원래 수식어 표시였죠. 종료소에 쓰는데 이것은 이 보어는 주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주요소 자리에다가 지금 표시를 할게요. 사선 표시입니다. 여기가 보어 자리예요. 그리고 보어라는 것은 뭐냐? 주어에 대한 설명어.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주어의 존재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주어의 존재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보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뭐가 있을까요? 자,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보어라는 것은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주어는 명사 자리예요. 그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대부분이 형용사요 그럽니다. 맞아요. 형용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형용사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명사나 명사가 주어의 보어로 오기도 합니다. 이때 대명사나 명사가 보어로 온 경우를요. 주격 보어라고 하고 형용사가 보어로 온 경우를 주어 보어라고 합니다.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격 보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그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다뤄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불완전 자동사라는 걸 봅시다. 자, 다음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완전 자동사는요. 딱 두 단에서 출발합니다. be 동사와 become 동사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be라는 동사는 어떤 의미로 쓰인다 했어요? 존재. 이런 식으로 배웠죠. 존재를 나타냅니다. 존재. 존재. 있다, 없다. 있다. 존재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형식에서는 상태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사전을 찾아보세요. be 동사가 이다. 이런 뜻은 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재 상태, 있다, 이다의 느낌이 be 동사라는 거. 그 다음에 become 동사는 변화 동사라고 해요. 뭐뭇이 되다, 되었다. 이게 바로 변화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말에서 보어를 설명할게요. 우리말에서 보어. 잘 들으세요. 우리말에서 보어는요. 이다나 되다에 연접돼서 오는 단어가 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다나 되다에 연접돼서 온다는 것은 바로 명사나 형용사가 붙어서 온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어에서 보어는 뭐냐? be 동사나 become 동사 다음에 오는 명사나 형용사가 보어입니다. 영어에서 보어는요. 자, 위치를 설명해야겠죠? be 동사나 become 동사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가 오는 게 보어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be 동사나 become 동사 다음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반드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대명사가 보어로 오는 경우, 명사가 보어로 오는 경우, 형용사가 보어로 오는 경우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주어, 그 다음에 be 동사가 오든지 become 동사가 오겠죠?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대명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대명사가
보러는 경우를 주격보라고 했죠. 주격이라는 건 뭐냐면요. 주격을 뭐라고 해요? 주어로 오는 자격이라서 주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주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격보라는 것은요. 바로 주어와 격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주격보호라고 합니다. 주격보호라는 것은 주어와 자격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명사가 오는 경우는요. 주격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맞춰봅시다. 다음 예를 보세요. 야, 걔는 걔야 그러죠. 걔는 걔야. 멍멍이 걔가 아니라 3인칭 그입니다. 자, 그는 그이다 할 때 그가 주어예요. 이다에 붙어서 오는 그가 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럼 맞춰보세요. 그는 그이다야. He is 블라블라입니다. 답이 뭘까요? He is he가 맞을까요? He is him이 맞을까요? 하면은 당황해요. 정말 당황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게 당황해. 왠지 he is he 하면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him이요 그런단 말이죠.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대명사가 보러 올 때는 격이 같아야 한다 했죠? he가 맞습니다. 다시 2번. 야, 너 그거 못해. 야, 임마 나를 뭘로 보고 그래? 그러죠. 그럼 봐. 나는이 주어야. 나다의 축약형이야. 이다의 축약형이죠. 이 am 쓰고요. 뭐가 온다? I'm, me 아니에요. I'입니다. 선생님 왠지 짝대기가 두 개가 있으니까 좀 이상해요.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전대할 때 it's me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괜찮습니다. 회화체에서 가능해요. 회화체에서. 알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보면요. 대명사가 보러 올 때는 어떻게 한다? 주어와 격이 같은 주격을 써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야, 너는 너고 임마. 나는 나야. 그러니까 신경 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본 기억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부분을 넘어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놓쳤던 그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상당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경우 봅시다. 이제는 명사가 보는 경우 보세요. 명사가 보는 경우. 명사가 보는 경우는요. 주격보라고 했죠? 자, 주어와 의미가 같아야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주격보라는 것은 주어와 격이나 의미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명사가 보는 경우는 격이 같아야 하고요. 명사가 보러오는 경우는 의미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는 의사다 할 때 의사다는 이다의 축약형이죠. 그는이 주어예요. 이다에 붙어서 연접돼서 온 의사가 보어죠. 보세요. 그가 곧 누굽니까? 의사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 is a doctor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년 보세요. 그는 멋진 선생님이 되었다. 자, 그는이 주어죠. 되었다는 되다의 과거형. 그렇죠? 그래서 연접돼서 온 선생님이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는 되었습니다. 뭐가? 나이스한 선생님이. 곧 그가 뭐다? 티처다. 의미가 같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래요. 쌤, 걔는 돌이에요. 이렇게 썼다 봅시다. 스톤 이렇게 썼다 보세요. 어때? 그가 돌이야.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왜냐? 문법적으로는 지금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올 수 있으니까 맞는데 언어는 논리가 우선입니다. 논리가 우선. 사람이 돌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논리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쓰는 경우는 딱 하나야. 욕이에요, 욕. 너 돌이지?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통 비논리적으로 쓰이는 것은 욕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한 예를 더 들어볼게요.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는 불가능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사람에 대한 설명어예요? 사건에 대한 설명어예요? 사람 앞에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설명어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런데 만약에 사람 앞에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건 맞는데 비논리라는 것이죠. 너 구제불능이야 이 뜻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것은요. 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가 언어에서는 우선한다는 거. 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경우 봅시다, 이제. 형용사가 보는 경우 봅시다. 형용사가 보는 경우. 알고 보면요, 형식편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요. 그런데 가르쳐 주기 전에는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그 강박영어의 특징입니다. 자, 형용사가 보는 경우는 주어 보라고 했는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자, 형용사가 보러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잘 봐봐요. 다음 단어들의 특징을 보세요. 행복하다, 가난하다, 작다, 크다, 빠르다, 느리다, 근면하다, 현명하다. 이런 단어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하면 생각하는 단어가 해피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렇죠? 가난하다 하면 가난이라는 후라는 단어를 생각할 거예요. 작다 하면 스몰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겁니다. 맞죠? 근데 이게 동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정리해 줄게요.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일 때는요. 이렇게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일 때는 우리말에서는요. 바로 비동사와 형용사가 결합돼서 오는 경우입니다. 비동사와 형용사가 결합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is, 쉽게 말해서 이다, 행복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다가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이게 바로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와 형용사로 결합되는 것이죠. 즉, is happy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쉽죠? 이게 이형식 패턴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기본적인 감각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보세요. be happy, be poor, be small. 그렇죠? 이형식 패턴입니다. be big, be fast, be slow, be hard, be wise.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이건 이형식 패턴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패턴이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니까요.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그는 아주 불행하다 보세요. 그는이 주어입니다. 불행하다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다 불행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주가 불행한을 수식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영어는 잊지 마세요. 항상 주요소 우선시야. 왜냐? 주요소는 언어의 논리성을 부여하는 뼈대입니다. 뼈대. 그래서 he가 먼저 이 아주 불행한 이런 순서로 와야겠죠. 그래서 he is very unhapp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계속 진행합니다. 2번 보세요. 그는 부자가 되었다요. 그는이 주어 이다의 과거형인 되었다가 동사입니다. 연접돼서 오는 부자가 보어예요. 그래서 rich를 쓰면 되겠죠. 어때요? 자,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형식 파트 1을 직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입냄새는 아주 흔한 문제다. 읽으면서 보세요. 이게 하나의 내용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5가지 용기 중에서 지금 2번째 용기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냄새는 아주 흔한 문제를 몇 번째 용기에 집어넣느냐를 빨리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형식은 구절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정확하게 알아두면요, 구절이 쉽게 정리가 될 거예요. 주어는 입냄새입니다. 그렇죠? 주어로 왔어요. 그래서 레스라스는 숨이거든. 숨 들이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좀 장이 안 좋거나 좀 타고난 질병 있는 경우는 그 숨소리를 통해서 나쁜 냄새가 흘러나오죠. 그래서 입냄새 하면은 bad breath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입냄새는 했어요. 아주 흔한 문제다인데 이다 되다는 이형식 동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문제가 보호예요. 근데 형용사가 명사를 취할 때는 우리나라 어순이 같죠. 부사가 형용사를 취할 때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의 덩어리로 같이 가는 게 좋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요. is, 보세요. 보호 그려지고, 보세요. 아주,
common, 흔한 problem, 문제이다. 이런 문제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bad breath는요, a very common problem이다. 이런 문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Bad breath is a very common problem. 자, 2번으로 들어갑니다. 기름에 튀긴 생선은 잉글랜드에서 아주 인기 있다 그랬죠. 주어이자 주부는 기름에 튀긴 생선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기름에 튀기는 단어가 있죠. fried라고 하죠. fried. 단어를 알면 활용하면 좋죠. fried.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fried fish는요. 아주 인기 있다인데 인기 있다는 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다 인기 있느냐. 어수는 같죠. 아주 인기 있는. 그래서 is. 아주 popular. 인기 있는. 인기 있다. 되죠? 주요소가 다 채워졌어요. 갈 곳은 주요소가 다 채워지면 뭐냐? 갈 곳은 수식어입니다. 어디에서 인기 있어? 잉글랜드에서요. 자, 잉글랜드에서는 여기도 부사구 위치, 여기도 부사구 위치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부사구가 두 개 왔을 때 나눠 쓸 수는 없고 하나로 모르세요. 부사구 위치로 가게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상태고 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뜻이 있는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In England, 영국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ried fish가 아주 인기 있대. 어디에서? 영국에서. 그래서 다음과 같은 완성형 문장이 나오는 것이죠. Fried fish is very popular in England. 자, 3번 들어갑니다. 3번은요. 그들의 문화와 언어는 흥미롭습니다. 그랬어요. 딱 보는 순간 흥미롭다는 단어가 없죠? 이다 흥미로운을 떠올리면 되겠죠. 누구한테? 우리에게. 자, 주요소부터 갑니다. 주어. 주어가 문화와 언어니 공통으로 왔는데요. 그들의가 문화와 언어를 같이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their culture and language가요. 흥미로운이 뭐예요? 흥미로운. interesting이 되겠죠. interesting. 흥미롭습니다. 누구한테? for us가 되겠네요. 우리에게. 자, 전사다음에는 목적격. 그래서 다음과 같은 완성형 문장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interesting이냐, interested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뒤에 심화학습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중요한 부분이죠. Their culture and language are interesting for us. 4번 보세요. 자, 로마를 롬이라고 하죠. 로마는 초기에 조만한 왕국의 작은 도시였다 했습니다. 롬이 주어예요. 도시였다는 도시이다의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롬 써주고요. was 써주고 부어가 도시인데, 자, 이걸 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연습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유치가 빨리 잡혀야겠죠. 일단은 작은 도시가 바로 한 단위로 잡혀야겠죠. small city로. 왜? 어순이 같잖아요. 그래서 형용사, 명사는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도시였어요. 어디의? 사물의는 구로 처리하겠죠? of kingdom이야. 조그마한 왕국이야. small kingdom이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주요소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은 부사류, 초기에는 갈 곳이 동사 밑밖에 없죠. 이리로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형용사구 자리니까. 그래서 in the beginnin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완성형 문장이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보세요.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이렇게 쓰면 틀립니까? 그래요. 지금 보면은 주요소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죠? 주요소 우선이다 보니까 부사류 in the beginning이 4번으로 왔는데, 다음 보세요. 선생님, 저는 Rome was in the beginning을 3번으로 써주고 얘를 4번으로 처리했습니다. 틀립니까? 어떨까요? 여러분들. 틀릴까요? 이런 게 있죠. 선생님, 1번. 봐봐요. 1, 2, 3, 4.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의시 많고 5 그러죠. 그런데 1, 2, 4 쓰면은 다음에 뭐가 나올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규칙성이 무너지잖아요. 자, 요지는 뭐냐? 두 번째 문장도 맞습니다. 자, 문장에서 강조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강조가 위치를 바꾸는 거야. 가장 강한 강조가 전치 강조예요. 문장 앞에 쓰는 경우. 그 다음에 후치 강조. 그 다음에 미들 센텐스, 미들 중간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in the beginning이 지금 was 다음에 와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봐야 하냐면요. 좀 전에 무슨 설명을 했냐면은 문의 유형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주어로 시작하는 경우, 부사류로 시작하는 경우 자꾸 씁니다.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 사이에 부사류가 끼어드는 경우. 왜 끼어든다? 뒤에 올말이 분명한 자리 앞에는 끼어들 수 있다겠죠. 보세요, 여러분들. 이 형식에서 B동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했어? B동사 다음에 뭐가 온다고 했어요? 형용사나 명사가 보러 온다고 했죠? 보세요. B동사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가 보러 와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올 말이 당연하니까 얘가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끼어드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끼어드는 거야.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보세요. 뒤에 뭐가 왔어요? 명사가 보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B동사 다음에 형용사나 보어가 아닌 다른 게 끼어들 때는요. 형용사나 명사를 보어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불편하면 나중에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롬은요. 조만한 도시였구나 하는 순간 초기에는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것이죠.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리딩을 할 때 이 세 가지 원칙만 알고 있으면요. 문법이나 독해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세 가지 유형이 문장을 구성하는 형태의 99%다. 라는 걸 잊지 마세요. Rome was in the beginning a small town of a small kingdom.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은요. 지금 주어가 싱가포르고요. 그렇죠? 동사가 깨끗하고 아름답다인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동사는 아름답다인데 아름답다라는 동사가 없죠? 그러면 이다 아름다운인데 지금 앞에 and가 있어요. and의 역할은 뭐다? 같은 모양끼리 연결한다 했죠? 즉 아름다운 이다다 보니까 여기도 깨끗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그리고 아름다운이 즉 보어로 형용사가 지금 두 개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볼게요. 싱가포르가 왔어요. 이다가 왔습니다. 보어로 그림이 두 개가 그려져요. 병렬 구조입니다. 순서는 어떻게 된다? 1번, 2번, 3번. 우리말하고 순서가 같아요. 그래서 clean and beautifully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주요소가 다 채워졌어요. 남은 수식어. 깨끗하고 아름답대. 뭘로? 꽃들로야. 꽃들을 가지고의 느낌. 자, 순서 또 앞에 또 and가 있죠? 자, blue, 자, green, 푸른 나무와 그리고 만발한 blooming 플라워스로 해서 완성이 되네요. 그래서 읽어보면요. 싱가포르는요.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뭘로? 푸른 나무와 만발한 꽃들로 이렇게 해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Singapore is clean and beautiful with green trees and blooming flowers. 자, 이렇게 이 형식 1파트는 B동사와 become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자, 하나만 짚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 B동사의 출발점은 뭐라고 했어요? 존재에서 출발합니다. 자, 봐요. 싱가포르라는 도시는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야? 깨끗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싱가포르는 존재하고 있어요. 보어라는 것은 주어에 대한 존재 상태를 설명한다고 했죠? 싱가포르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상태로야. 그게 뭐야? 깨끗하고 아름답다죠. 쉽게 말하면요. 이게 결국은 이다란 말은 없어요. 영어에서는요. 우리말 해놔 있는 것이지. 그래서 있다. 깨끗한 상태로 있다가 그냥 깨끗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형식 파트 2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 형식은 가장 기본 패턴이 B동사와 become 동사, 이다, 되다에 연접돼서 오는 단어를 보어로 받아서 활용할 수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개념을 잡고요. 여러분들 연습 문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